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스프레드 3편 역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갑자기 지난 영상에서는 투 카드로 찾아온다더니 갑자기 왜 역방향 영상이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지난 영상 올리고 나서 저 시청자분들 중에서 의견이 있으셨어요. 어, 나는 역방향을 잘 모르는데 원카드 설명을 하면서 제가 역방향으로 읽어줬다. 그래서 좀 당황스러웠다. 뭐 그런 의견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그 이참에 역방향에 대해서도 좀 언급을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역방향이라는 거는요. 보통은 카드를 섞으면은 자주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나오는 거는 우리가 정상적인 그림 상태로 볼 수 있죠. 이건 똑바로 앉아 있고 이렇게 돼 있고 근데 카드를 꺼내다 보면은 분명 반대로 나와 있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네, 이거는 그림이 거꾸로 돼 있는 그림이죠.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역방향이라고 하고, 이렇게 뒤집어져 나온 것도 의미를 부여해서 읽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꽤 많이 이렇게 역방향을 사용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카드가 어떤 이렇게 배열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렇게 배열이 된다라고 가정을 하면 여기서 이제 정방향 카드도 있고 이제 역방향 카드도 이렇게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뭐 보통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가 나는 역방향 키워드도 모르고 역방향을 볼 생각도 없다. 너무 복잡한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이렇게 돌려놓으세요. 다시 이렇게 돌려놓으시고 아는 대로 읽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정방향과 역방향 어떤 차이가 있을까를 우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로 바보 카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바보 카드 설명드리면서 어떤 얘기 했었냐면은 이거는 시작하는 카드다. 이거는 준비가 돼 있든 준비가 돼 있지 않든 무조건 시작하는 카드고 이거는 내가 무언가를 해야겠다는 결심이 선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자발적으로 시작하는 거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 카드 나오면 내가 하고 싶은 게 있거나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거나 그런 거예요. 하지만 경험은 없기 때문에 준비성이 부족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어이없는 실수가 있을 수도 있고 되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게 만약에 역방향으로 해석이 된다면 역방향은 정방향 의미에서의 강화와 약화로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정방향 의미에서의 강화로 해석이 된다면 이 바보 카드는 굉장히 철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항상 뭔가 준비성이 부족하고 사고 치고 다니고 뭐 남의 말 안 듣고 뭐 그러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요 의미의 약화가 일어난다면 내가 의기소침해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일 수도 있죠. 내가 해볼 만한 게 없다. 뭐 좀 부정적이다. 시작조차 못하고 있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은 좀 원만하게 해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이런 느낌이에요. 네, 역방향이라는 게 강화와 약화로 이루어져 있다. 근데 강화로도 해석이 안 되고 약화로도 해석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역방향이 나왔는데도. 그런 경우에는 정으로 놓고 보시는 게 낫습니다. 예. 그런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이 역방향으로 나와서 키워드를 해석을 했더라도 상대방이 이건 아닌 것 같다. 어, 좀 이런 건 아니고 좀 반대의 상황이다. 라고 하면은 요 카드가 역방향으로 이렇게 튀어나왔더라도 의미는 정방향으로 읽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주변 카드들을 잘 보셔야 돼요. 항상 그 질문과 자리 의미와 주변 카드들 그런 연계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 분위기가 있어요. 전체 카드에. 그 분위기가 있는데 그 와중에 얘만 하나만 역방향이다라고 하면은 좀 역방향 키워드를 적용시키기가 좀 힘듭니다. 네,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그럼 일단은 바보 카드는 여기까지. 네, 이런 느낌으로 해석하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은 이제 마법사 카드입니다.
네, 마법사 카드 뭐라 그랬죠? 어, 좀 외모가 잘생겼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마법사. 뭐 말도 잘하고 고집도 세고 어, 이 카드는 능력이 있다라고 해석하시는 게 좀 무난한 해석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능력 있는 사람, 능력 있는 남자, 뭐 잘생긴 남자, 잘생긴 여자, 뭐 이런 식으로 능력이 있다. 그리고 자신감이 넘친다. 그리고 요거는 또 매지션은 이렇게 머리 쪽에 뭐 무한한 이제 띠가 있죠. 무한대 띠가 있는데 그래서 이 카드는 이제 좀 정보력이 강해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조언을 잘해주고 현실적인 조언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잘해주는 네, 그런 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능력이 좋다. 그 말도 잘한다. 네, 가능성이 풍부하다. 뭐 이런 식으로 정방향이 이렇게 그렇게 뜻이 형성이 돼 있고 역방향으로 본다면은 정방향 의미의 강화와 약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정방향 의미에서 강화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능력이 너무 좋은 거예요. 예. 그래서 남한테 좀 해를 입히면서까지 자신의 능력을 펼친다거나 뭐 아니면 이 사람이 말을 잘하기 때문에 사기를 좀 칠 수 있다. 이 사람이 손재주가 좋기 때문에 속임수를 쓸 수 있다. 뭐 이런 것도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능력을 너무 과신하고 자신의 능력을 너무 과하게 좀 악용하는 네,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과함으로써는. 근데 정방향 의미에서 약화로 해석을 한다면은요. 이 카드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묶여버린 거예요. 내가 능력이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내가 고립됐다. 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묶여있는 카드로 해석하시면 얼추 맞습니다. 그래서 항상 과함과 약화가 이렇게 동시에 있으니까 이거를 강화로 해석할지 약화로 해석할지 이거는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그 사람의 상황이 어떤지 이런 걸 잘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강화가 될 수도 있고 약화가 될 수도 있다. 사기를 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아무것도 능력이 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메디션 역방향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 다음은 여사제 카드입니다. 네, 여사제 카드는 이 카드는 제가 이 정방향으로 나왔을 때 좀 달의 의미가 강하다고 했잖아요. 이게 달 밑에 깔고 앉아 있는 요 달인데 달은 항상 변화를 의미해요. 초승달에서 보름달, 보름달에서 금음달, 뭐 다시 뭐 사기 되고 망이 되고 뭐 이런 반복되는 주기들. 네. 이거를 또 여성의 생리주기라고도 뭐 하기도 하고 되게 여성성을 강조하는 막 그런 상징물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또 되게 모성애 이런 것도 있고 친절함 뭐 상담을 잘해주고 뭐 그렇기도 하지만 달의 또 그런 주기적인 변동으로 인해서 감정 기복이 심하고 감수성이 뛰어나고 뭐 그렇다라는 건데 근데 요 뒤에 카드 보시면은 바다가 있거든요. 바다가 장막으로 가려져 있어요. 이거는 바다라는 것 자체가 심연을 의미해요, 원래. 그래서 이 사람이 굉장히 따뜻한 사람인데 이 장막으로 가려져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되게 차가워 보일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자신의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감추기 때문에 되게 차가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런 카드 나오면 또 연애가 좀 어려울 수 있다. 뭐 짧은 연애가 반복됐거나 뭐 아니면은 모태솔로거나 뭐 그럴 수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요게 역방향으로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정방향 의미에서의 강화로 본다면 어, 되게 차가운 거예요. 되게 차갑고 자신의 마음을 철저하게 감추는 거거든요. 근데 정방향에서도 플라토닉 러브 같은 그런 키워드가 있어요. 그래서 육체적인 사랑보다는 정신적인 사랑을 좀 추구하는. 근데 그 의미의 강화라면은 이거는 완전히 결벽증이 있을 정도로 이성이 다가오는 거를 좀 싫어하거나 좀 철벽을 잘 치거나 뭐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과함으로 먼저 이제 키워드를 보시고 이제 만약에 약화로 본다면은요. 정방향 의미에서 플라토닉 러브라고 했으면은
이제 에로스적인 사랑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거는 성적으로 개방돼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네, 좀 해석이 극과 극이긴 한데 이 여사제가 그런 의미로도 쓰여요. 네, 성적으로 많이 개방돼 있고 그리고 섹스 파트너나 뭐 이런 경우에서도 이런 여사제 역방향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성적으로 굉장히 개방돼 있고 이 장막이 걷어진 거죠. 한마디로. 그리고 이제 남한테 이렇게 조언을 잘 안 해준다거나 갑자기 자신의 주장을 한다거나 뭐 그럴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은 그 키워드는 뭐냐면은 이 양 옆에 기둥에 중앙에 위치해 있는 이런 기둥이 있고 그 중간에 있는 카드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다 이제 중립적인 입장을 취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지 않는 거죠. 이제 자신이 어떤 한쪽 편에 이제 서서 자신의 이제 권리를 찾는다거나 자신이 주장을 한다거나 뭐 더 이상 가만히 지켜보지 않는 상태. 네, 그런 상태가 이제 역방향에서의 좀 약화라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뭐 강화와 약화로 뭐 세분화돼서 이제 분리를 제가 시키고 있는데 결국에는 정방향 의미의 반대다라고 쉽게 생각하셔도 무난하기는 해요. 근데 너무 반대다라고 해석하면은 또 강화의 의미를 읽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뭐 반대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뭐 처음부터 좀 강화와 약화로 나눠 놓는 게 좀 수월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그럼 다음 카드를 볼게요. 다음 카드는 엠프레스. 엠프레스 정방향은 뭐였죠? 아줌마 카드라고 했었죠? 아줌마. 예, 엄마 또는 아줌마. 되게 푸근하고 편안하고 이 사람은 되게 수다스럽고 남 참견하기 좋아하고 이것저것 챙겨주기 좋아하고 손이 크고 예, 통이 크고 네,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게 역방향으로 나왔어요. 그러면은 너무 과하게 참견하는 겁니다. 오지랖이 너무 센 거예요. 예. 그래서 정방향 의미의 과함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너무 오지랖이 너무 넓고 막 귀찮게 굴고 그리고 막 고집 부리고 그런 거예요. 자신의 이제 그런 권위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 이런 셉터나 뭐 이런 뭐 왕관이나 요런 것들이 있어요. 뭐 월계수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런 상징들이 어 자신의 권위를 의미해요. 그래서 이렇게 한 성깔 하신다는 거거든요. 가만히는 있지만 이게 성질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기의 성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질을 부리면 엄청 주변 사람들이 피해가 많이 가겠죠. 네, 이 정도의 카드면은 완전 뒤집어집니다. 네, 그 상황이 완전 뒤집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엠프레스가 분노하면은 좀 되게 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노하는 그런 과한 상태가 있고, 그러면 또 이제 약화의 상태가 있죠. 약화의 상태는 뭘까요?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뭐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고, 뭐 참견도 안 하려고 그러고 귀찮은 거예요, 전부 다. 예. 그래서 그런 역방향적 의미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엠프레스 뭐 부연 설명해드리자면은 비교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여사제랑 엠프레스의 차이는 여사제는 아무래도 어 아가씨의 카드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뒤에 보시면은 성류의 상징물이 어 좀 이제 열리지 않았어요. 성류가 그렇게 익지 않은 그래서 이제 약간 처녀성을 상징하는 막 그런 게 있고 여기는 여기 임부복이라고 하죠. 여기 임산부복인데 여기 안에 있는 성류는 이미 열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아줌마, 요거는 아가씨 뭐 이런 식으로 보셔도 상관은 없어요. 네. 그래서 좀 더 편한 이해를 위해서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봤고요. 그 다음 순서는 이제 엠페러 카드입니다. 이 정방향으로 보실 경우에는 엠페러가 굉장히 권위 있는 아버지고 산전수전 다 겪으신 분이에요. 이분은. 그래서 좀 나름 권위 있고 내가
어떤 위치에서 자신만의 능력과 그런 지위들, 그런 권력들이 이제 실제로 이제 작용하는 막 그런 카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이런 분들한테 만약에 조언을 받으면은 어떤 식으로 되냐면은요. 이런 마법사 카드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정보를 많이 알려줘요. 근데 엠페러 같은 경우에는 정보를 알려준다기보다는 실질적인 도움을 줘요. 네, 자신의 뭐 지위나 권력을 이용해서 이제 상대방을 도와준다든지 실질적인 힘이에요. 얘는 그냥 정신적인 힘이에요. 네, 그냥 가능성만 무궁무진하지 실제로 이제 작용되는 힘이 아니고요. 얘는 잠재력에 가깝고요. 얘는 실존하는 힘입니다. 그래서 이 엠페러 같은 경우에는 되게 권위주의적이고 이렇게 화끈하죠. 네. 바로 일사천리로 일을 해결하려고 하고 다혈질이고 늘 이제 불안해하고 뭐 그러는 게 있습니다. 하지만 이분들도 감정이 메말라 있지는 않거든요. 요 뒤에 보시면은 개울이 있기 때문에 이 개울가 때문에 이분들이 좀 괜찮아요. 네, 따뜻한 그런 아버지의 면모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이제 딱딱한 사람은 아니다. 네, 그냥 겉으로 보여지기에만 좀 권위주의적이고 다가가기 어려운 사람이지 이분들도 다 자신의 친한 사람, 자신의 가족 뭐 이런 사람들한테는 되게 따뜻한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런 사람이 역방향이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다혈질이겠죠. 네, 굉장히 다혈질이 될 것 같고 과함으로 해석하면은 다혈질 그리고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상태, 네, 좀 빡쳤다라고 하죠. 네, 그런 상태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되게 성급하고 조급하고 막 그런 거예요. 이게 빨리 뭔가 돼야 될 텐데 빨리 이게 해결해야 될 텐데 뭐 그런 거예요. 너무 과도하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신경 쓰고 너무 조급해지는 너무 빨리 일을 처리하려고 하는 막 그런 그리고 그것 때문에 불면증이나 스트레스 이런 것도 조심해야 되는 그런 카드가 이런 역방향에서의 이제 과함 과함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약화로 해석하면은 권위를 잃어버렸다라고 주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내가 가장으로서의 권위를 잃어버렸을 때 그리고 내가 자기 주장을 잘 못하는 거예요. 내가 내 맘대로 상황을 이끌 수가 없는 거예요. 되게 답답한 상태. 내가 뭐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태.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상황이 묶여버린다. 내가 지고 있거나 내가 불리하거나 나의 발언권을 뺏겼거나 뭐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나의 권위가 바닥으로 떨어진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그런 식의 약화입니다. 그래서 엠페러 그런 느낌으로 갖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교황부터 시작해서 정방향, 역방향 또 그동안에 또 못했던 뭐 그런 설명들, 그런 썰을 또 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